자, 그럼 먼저 시간 형식 설정하는 부분부터 강의 노트를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진행을 하려면 워크스페이스의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워크스페이스의 홈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오브젝트 셀렉터에서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고 본인의 워크스페이스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메인 메뉴의 홈 버튼을 클릭을 하면 강의 노트와 동일하게 본인이 작업을 해야 하는, 즉 할 수 있는 공간인 워크스페이스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 유저 메뉴 부분이 보이는데요. 유저 메뉴를 클릭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프리퍼런스 부분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강의 노트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설정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기 내려가 보시면 강의 노트에 타임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 게 12시간 단위가 아니라 24시간 단위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시간으로 표시를 하지만 분 단위도 함께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아래쪽에 show minutes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쭉 내려가서 타임 유닛을 보여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타임 유닛은 시간 단위, 그리고 duration은 데이 단위, 날짜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unit label 되어 있는 부분들 체크하고요. 그리고 데시멀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는 건 소수점 이하 부분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표시를 이렇게 하게끔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show as unit per duration 이라고 된 부분 체크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리소스 박스가 또 보이죠. 자, 리소스에서는 맨 위에 있는 use new resources unit per time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선택하시고, 모든 것들이 강의 노트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엘리엇, 경고를 뜻하는 팝업 창이 뜨게 될 텐데요. 그러면 그냥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세이브 버튼이 사라지고 나면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된 거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정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에 있는 바와 같이 먼저 오브젝트 셀렉터에서 프로젝트, 그리고 뷰 프로젝트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화면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Add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즉, 프로젝트 하나를 생성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강의 노트 넘어가서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에 프로젝트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한글로 신재선 공장 건설 프로젝트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는 coreX라고 넣겠습니다. 영문으로 COREX. 자, 이렇게 두 군데 넣고, 또 강의 노트에 보면 여기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매니저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 오른쪽에 점 3개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뜰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여기에 이렇게 본인의 계정을 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계정이 뜨지 않는다라면 본인 이름을 검색한 후에 이렇게 뜬 다음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정근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셀렉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없으면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본인의 이름을. 자, 한번 볼까요? 저도 나오나? 정근채 하면 제 여러 가지 계정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중에서 요 네이버 정근채 이걸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셀렉트 하면 이게 네이버 정근채라고 매니저가 뜨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언제 시작할 겁니까?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날짜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2030년 연도를 바꾸고요. 2030년 1월 1일로 날짜를 정할 건데요. 자, 봅시다. 이게 월 단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네요. 1월 그리고 1일 그리고 00시 그러니까 2030년 1월 1일 00시 선택하고 OK 버튼 누르면 강의노트와 동일하게 01 제뉴얼이 30 00시 00분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Next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노트 따라서 계속 Next 버튼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Next, Next, 그리고 마지막에 5단계에 와서 프로젝트에 대한 서머리 확인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 네임 부분, 아이디 부분, 그리고 매니저 부분, 그리고 스타트 데이트 부분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Add Project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 셀렉트에 가서 프로젝트 간 다음에 우리가 생성된 프로젝트가 이렇게 떴는지를 확인하고 이걸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get started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똑같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오브젝트 셀렉트에서 프로젝트 이동하면 되겠고요. 또 뭐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워크스페이스 스튜던트 999 뭐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오브젝트 셀렉트에서 프로젝트 그리고 신재선 공장 건설 프로젝트 선택을 해서 화면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의 최종적인 화면이고요. 여기 있는 부분 가서 보시면 여기 매니저 부분하고 여기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날짜 2030년 1월 1일 이런 부분들이 잘 됐나 확인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이 부분이 잘못 입력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지 말고 오른쪽에 View Summary and Setting 부분 클릭을 하시면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부분 화면으로 다시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여기 매니저 부분 잘 클릭이 됐는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데이트 잘 선택이 되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여기 데이터 데이트이 아니라 여기 프로젝트 플랜드 스타트 요 날짜네요. 그래서 2030년 1월 1일 날 프로젝트가 시작한다. 그리고 매니저가 네이버 정근채다. 뭐 이런 거 잘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면 조금 전에 보셨던 프로젝트의 홈 화면에서 이 보이는 부분들이 홈 버튼 눌려서 그 화면으로 가보면 항상 홈으로 이동할 때는 메인 메뉴에서 이 홈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게 프로젝트든 워크스페이스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네이버 정근채 그리고 프로젝트 시작하는 날짜 2030년 1월 1일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의 신재선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새롭게 생성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WBS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WBS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에서 수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업들에 대한 체계, 계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요. 자, WBS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메인 메뉴에서 스케줄의 액티비티 밑에 있는 WBS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중요한 건 여기에 프로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 신재생 공장 건설 프로젝트라는 게 이렇게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이 상태에서 이 메인 메뉴에 스케줄의 WBS 메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WBS를 생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좀 인터넷이 느리네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이 좀 느리면 이렇게 계속 타임 래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 보시면 화면이 다 뜰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Add 버튼을 클릭을 할 건데요. 자, Add 버튼을 이렇게 딱 하나 클릭을 하면 여기 입력창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래서 이 입력창에다가 거기 있는 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먼저 레벨 2 입력하고 그 다음에 레벨 3를 입력해 볼게요. 자, 레벨 2는 이 코렉스라는 전체 프로젝트 밑에 일단 일반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코드를 먼저 넣어야 되네요. 여기는 이건 이름이니까 코드는 여기 G라는 코드를 쓰시면 되고, 자, 이름 부분에다가 여기에 일반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여기 코렉스 밑에 G라는 코드가 있고 G라는 코드는 일반을 뜻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G도 있고 E도 있고 P도 있고 C도 있죠. 그래서 General, 그리고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이렇게 4개 있는데 그 부분 다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Add 버튼 하나 누르면 되겠죠. 이번에는 코드는 E, 그리고 이름은 설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Add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같은 레벨에 있는 것들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 코렉스가 있고 여기 G나 E가 한 단계 앞쪽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는 건 전체 프로젝트 밑에 있는 하위 Work Breakdown Structure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Add 누르시면 이번엔 코드가 P죠. 그리고 이름은 조달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여기서 한번 Add 버튼 눌러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그럼 여기서 C 이번에는 건 이렇게 돼서 자, 전체 프로젝트 코렉스라는 프로젝트는 G, E, P, C 4개 하위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거를 이름으로 보면 신재생 공장 건설 프로젝트는 일반 설계 조달 건설 4개의 하위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코렉스 G 밑에 보면 이제 레벨 3로 넘어가서 WBS 코드가 1번에 WBS 네임이 똑같이 일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놈이 있죠. 그래서 Add 버튼 한번 클릭을 하고 코드는 1번 그리고 이름은 일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입력할 때 입력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근데 왜냐하면 여기 이제 G 밑에 1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얘는 G 아래에 있는 거니까 한쪽 오른쪽으로 인덴테이션, 들여쓰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컨텍스트 메뉴 클릭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move right, 그러니까 한 단계 아래, G 아래로 넌 이동을 해라. 그럼 이제 이게 코렉스 밑에 있는 G 밑에 있는 1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1번 이렇게 쓰면 잘 입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벨에서는 1번이라는 이름이 유니크한 이름이니까. 그래서 지금 코렉스라는 프로젝트 밑에 레벨 2의 G 밑에 레벨 3 1번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는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add 버튼을 한번 클릭하고, 자, 1번 이름은 뭐냐 하면 용융로. 한영이 계속 헷갈리네요. 용융로.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텍스트 메뉴 선택해서 move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또 add 한번 해볼게요. add만 먼저 쭉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지가 알아가지고 뭐 이상한 걸 넣어주긴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add 먼저 다 해버리고 2번, 얘는 3번, 얘는 4번 이렇게 입력하면 조금 더 입력의 효율이 높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가서 두 번째는 반응기. 반응기. 얘는 뭡니까? 열간 철압축기.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원료 공급기. 원료 공급기. 이렇게 해서 4개가 쫙 입력이 됐죠. 그래서 코렉스의 엔지니어링 이 밑에는 1, 2, 3, 4 4개의 과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용융로와 반응기와 열간 철압축기 그리고 원료 공급기를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렉스 P 밑에도 얘네들이 이제 똑같이 비슷한 형태로 들어갈 거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멀티로 잡아서 Shift하고 마우스 선택하면 이렇게 우리가 멀티로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서 마우스를 딱 클릭합니다. 그럼 4개가 딱 잡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컨텍스트 메뉴를 딱 클릭하고 Copy for rows 4개 행을 카피를 하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P 밑에 아래 와서 Paste for rows 아까 복사한 거를 그대로 페이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뜨는데 모든 거 체크된 상태에서 뭐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보이지 말라고 Do not show again 누르고 페이스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코렉스 P 밑에 됐는데 지금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여기 확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없앨 수도 있고 하위 레벨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위 레벨 보여주면 조금 전에 우리가 카피했던 1, 2, 3, 4가 잘 카피가 되어 있는 거가 보이죠. 그래서 용융로 반응기 열간 철압축기 원료 공급기 그대로 잘 들어왔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코드 들어왔죠. 그러면 다시 한번 넣고 요거를 또 카피를 뜨는 겁니다. 멀티로 Shift 누르고 마우스로 선택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잡고 카피. 그 다음에 요 C에다가 해야 되는 거니까 요 C 밑에 여기 가서 Paste for rows. 자, 아까 그 경고는 더 뜨지 않죠? 왜냐하면 더 이상 보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확장을 해보시면 잘 이렇게 입력이 된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요 아래에서 이렇게 네임이나 코드를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엑셀처럼 요 안에서 직접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됩니다. 여기 2만 입력해도 상위 레벨에 있는 코렉스와 C는 저절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입력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특별한 행을 잡고 이렇게 뭐 move up, move down, move right, move left 하면 레벨을 한 단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또 뭐 위로 보낼 수도 있고 아래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move up,
잘못했다 그러면 move down 또는 뭐 이거 한 거를 뭐 순서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한 레벨 더 낮춘다 그러면 여기 뭐 move right 한 레벨 밑으로 내려가죠. 다시 원래로 보내고 싶으면 move left 뭐 이렇게 해서 강의 노트와 똑같은 형태가 될 수 있게끔 최종적인 화면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자, 이 디테일 부분 없애고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 부분 없애고 나면 자, 전체 프로젝트 밑에 G, E, P, C 4개의 레벨 2가 존재를 하고 각각의 레벨 밑에 또 1, 2, 3, 4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주간보고서 문항 3 부분을 캡처를 떠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만약에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나 주간보고서 문항 1하고 2를 캡처를 못 떴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냥 당황하지 말고 원래 있던 것처럼 그냥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주간보고서 문항 2를 못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여기 유저 메뉴에서 프리퍼런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유저에서 프리퍼런스 들어가 가지고 그 화면 나타나면 아까 보였던 요 타임 포맷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부분들이 잘 체크됐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을 캡처를 떠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간보고서 1이었고요. 문항 1이었고 문항 2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홈 화면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서 오브젝트 셀렉터 가가지고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선택한 후에 만약에 홈 화면이 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 메인 메뉴에서 홈 버튼 눌러가지고 이 화면 갈 수 있죠? 그럼 이 화면이 우리 주간보고서 2번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캡처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3번을 못했네? 그럼 3번은 어떻게 갑니까? 요 지금 프로젝트 선택된 상태에서 메뉴에 스케줄에 WBS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주간 보고서 문항 3에서 캡처를 해야 되는 화면으로 다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 화면들 잘 캡처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WBS 생성 화면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액티비티를 생성해 볼게요. 자, 먼저 액티비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액티비티를 생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프로젝트 선택되어 있죠. 자, 메인 메뉴로 가서 스케줄에 WBS 바로 위에 있는 이 액티비티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표시될 내용을 좀 세팅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저기 뷰 저는 이미 코렉스라는 걸 만들어 놔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가 강의 노트대로 뷰, 언론 뷰라고 아마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Manage View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세팅을 할 겁니다. 일단 프로그램 마일스톤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하고 두 번째 Saved Filter 클릭한 후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체크하는 란들이 보일 텐데요. 이 체크하는 란에 여기 보이시는 프로그램 마일스톤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체크되어 있지 않게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된 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탭으로 넘어가서 그룹핑 탭으로 넘어가서요. 여기 체크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자, 그룹핑 탭으로 넘어가면 여기 그룹 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그룹 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쭉 가보면 잘 보이지가 않는데 WBS 제너럴의 WBS 이렇게 해서 WBS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그룹을 지어서 보여줄 건데 WBS 단위로 그룹핑을 해서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니까요. 꼭 WBS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 하이라키 이렇게 오래 체크되어 있고 1 요 상태로 되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6번째 쪽으로 가면 여기 ID and name이라고 된 부분 이렇게 클릭하시고 요 왼쪽 2개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 간트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간트 탭으로 가서 여기 제너럴 부분에 show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relation lines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체크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커트는 제거하고 여기 강의 노트대로 relation line에 여기 critical relationship 그러니까 주공전선을 표현하라라는 것까지 그래서 액티비티와 액티비티 사이의 관계를 화살표로 나타내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그러고 Save As 눌러가지고 요 이름을 코렉스라고 선택을 한 후에 이렇게 세이브 버튼을 클릭을 딱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코렉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여기 뷰에 이렇게 매니 뷰라고 하는 거 쪽에 쭉 가려보면 이렇게 코렉스라는 뷰가 보일 텐데요. 코렉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됐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앞에 보셨던 바와 같이 요 세이브드 필터에 요 체크된 게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룹핑에는 WBS 그리고 간트에는 요 릴레이션십 라인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작업을 하는 게 요 이제 이 화면의 모습을 세팅을 한 거고요. 그 부분 모두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 코렉스로 꼭 저장이 되었나 확인을 해 보시고요. 뷰에서 여러분들은 요 코렉스라는 뷰 우리가 설정해 놓은 모습으로 보여주라 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그리드가 아니라 간트를 보여줘라. 그러니까 막대기 형태로 되어 있는 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간트 차트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여기 금이 보이는데요. 왼쪽에는 이제 데이터들이 보일 거고 오른쪽에 막대로 된 간트 차트가 보일 건데 크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조절을 하면 간격들을 또 조절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레이아웃은 간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하는데 일단 매번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펑션 5, F5 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화면이 이제 쭉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애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강의 노트에는 여기 메뉴에 코렉스라고 떴는데 코렉스가 이렇게 안 뜨잖아요. 그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F5 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이 리프레시가 되면서 WBS 단위로 그룹핑이 되게끔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입력하는 부분 NTP 착수 지시서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액티비티의 코드는 G110이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아까 WBS 한 것처럼 엑셀처럼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밑에 있는 액티비티 디테일 창으로 가서 요 안에서 이렇게 입력을 쭉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너럴 팁에서 NTP 착수지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타입을 스타트 마일스톤으로 또 선택을 해주십니다. 자, 이것도 Do Not Show Again 누르고요. Yes 버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타입은 스타트 마일스톤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가 어느 WBS에 속하는 액티비티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부분 클릭을 해주시면 얘는 이 중에서 일반 밑에 있는 일반 레벨 2에 있는 코렉스 G1 요 워크스페이스 안에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안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셀렉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부분들 다 입력했나요? 여기 G110, 여기 듀레이션까지 다 됐네요. 그쵸? 다 됐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요 일반 밑으로 WS를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로 그리핑된 모습을 나타나게 해주려면 펑션 5키를 눌러서 리프레시를 해줘야 됩니다. 저도 F5 키를 누른 거고요. 지금 F5 키를 눌렀더니 요 NTP 착수 지시서가 G 그 다음에 G.1 그 밑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럼 필요한 정보들 다 입력이 되었고 칸을 좀 조절을 해볼게요. 이렇게 깨지는 부분이 없이 나타날 수 있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액티비티가 입력이 됐고요. 다음번에는 요 아래 하나 더 애드하죠. 두 번째 작업은 CCD 공사 완료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코드는 G120. 자, 듀레이션은 0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가보면 이 액티비티 타입은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피니시 마일스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요 놈은 스타트 마일스톤, 얘는 피니시 마일스톤. 그리고 WBS는 얘 역시 일반 이렇게 이미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건 그대로 선택된 거를 남겨놓은 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듀레이션, G120 다 잘 입력이 됐죠? 그럼 입력 하나 다 끝나면 또 리프레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뭐 지금 이미 제대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리프레시를 해도 똑같은 모습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자, 다음으로 작업을 하나 애드 할 건데요. 이번에는 E110입니다. 자, 이 액티비티의 이름은 용융로 시공도면 제작. 자, 용융로 시공도면 제작이고요. 코드는 E110. 그리고 듀레이션은 4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서 이 타입은 이제 시작도 끝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액티비티들은 모두 액티비티 디펜던트 디폴트로 선택된 값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WBS 보면 지금 엔지니어링 작업하는 거죠. 시공도면 제작이니까 설계 중에서 용융로에 대한 설계니까 코렉스 2.1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트 하고 쭉쭉 다 맞고요. 그리고 퍼센트 컴플리트 타입을 유닛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여전히 지금 보면 이 110이 여기 WBS 코렉스 G1 아래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이 부분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화면을 한번 리프레시를 할 겁니다. F5. 자, 이렇게 리프레시를 쫙 하고 나니까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용역로 시공도면 제작은 E1 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매번 입력하고 난 다음에 F5 키를 눌러서 리프레시 하는 것들을 그냥 버릇처럼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또 하나 요거에서 제너럴 말고 요 스테이터스로 가서 여기 planned duration 4일 되어 있는 것도 또 잘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을 해도 되고 여기 스테이터스의 planned duration 부분에서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스타일로 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빠르게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더블 클릭을 해도 애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반응기 시공도면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의 코드는 2210이 되겠고요. 이제 똑같이 듀레이션은 4일, 그리고 여기 제너럴에 가면은 액티비티 디펜던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WBS만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얘는 설계인데 용역로가 아니라 이번엔 반응기입니다. 반응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건 다 duration으로 되어 있죠. 자, 처음에 강의 노트 가서 표로 되어 있는 부분 보면서 하나씩 볼게요. 이게 duration이 아니라 유닛으로 해야 되네요. 자, 그럼 모두 다 세팅이 됐죠. 그러고 나서 자기 WBS 밑에 가서 볼 수 있게 F5 키를 누르면 똑같은 시공도면 제조기지만 반응기 아래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 세 번째, 네 번째 것도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제가 카피, 페이스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do not show again 눌러주고요. 페이스트 시킵니다. 복사를 한 거예요. 카피, 페이스트. 그러고 나서 이 부분만 좀 바꿔주겠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거는 반응기가 아니라 열간 철 압축기.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게 넘버는 210, 310 이렇게 여기서 에디팅을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4일 똑같고 여기 유닛이라고 된 것도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름만 바꿔주는 게 훨씬 편하겠죠. 네 번째 거는 뭡니까? 원료 공급기. 시공도면 제작. 얘는 410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얘네들은 지금 WBS가 다르죠? WBS에 가서 설계이긴 한데 얘는 열간 철압축기고요. 얘는 요거 이렇게 하고 셀렉트 해도 되지만 요거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다 입력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리프레시 해보면 210, 310, 410이 각각의 WBS 아래 별개의 형태로 다 4일이고 유닛으로 나와 있는 거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보가 제대로 잘 입력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리프레시를 하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엔지니어링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카피를 하지 말고 이건 그냥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용역로 조달.
자, 그리고 코드는 P110 프로큐어먼트 부분이죠. 그리고 기간은 총 48일이 걸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측정 단위가 피지컬이네요. 퍼센트 컴플리트 타입을 피지컬로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액티비티 디펜던트 세팅하고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 다 똑같이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WBS 세팅하되 이번에 설계가 아니라 조달이네요. 조달에 용역로 셀렉트 아니면 여기서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잘 입력됐는지 보려면 F5. 자, 리플래시 해보시면 이렇게 용역로 조달이 잘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기가 귀찮으니까 얘도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직접 해도 되지만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V, 컨트롤 V. 자, 그럼 똑같은 게 4개가 만들어졌죠? 그럼 얘 코드만 바꿔줘 볼게요. P210, P310. 자, 엑셀 같은 거 잘 쓰시는 분 있으면 요 입력하는 거 익숙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건 제가 이름이 두 번째 게 반응기, 세 번째 게 열간 철압축기, 네 번째 게 원료 공급기,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WBS 세팅 해줘야 되죠. 아까 요건 했고, 요거는 용역로가 아니라 반응기 쪽에 가야 되죠. 조달의 반응기. 얘는 조달에 가서 열간 철압축기. 얘는 용역로에 가서 원료 공급기죠. 용역로가 아니라 원료 공급기. 자, 그래서 자기가 매치되는 그 WBS 밑으로 갔는지를 보려면 역시 이번에도 F5 키를 이용을 해서 리플래시를 해봐야, 자, 그 조달 밑에 용역로 반응기, 열간 철압축기, 원료 공급기 밑으로 해당된 액션들이 모두 다 잘 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퍼센트 컴플리트 타입은 카피되면서 똑같이 다 피지컬이라고 하는 부분이 복사가 되었네요. 자, 이렇게 조달까지 갔고요. 이제 다음에는 시공입니다. 자, 용역로 1호기 시공. 코드는 C110. 듀레이션은 24일. 그리고 타입은 퍼센트 컴플리트 타입은 durati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조달 끝나고 건설인데 용역로 건설 부분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래시. 그러면 해당되는 WBS 비트로 이렇게 잡히게 되죠. 자, 어차피 이거 1, 2, 3, 4 이름만 바꿔주면 되니까 다 똑같이 24일에 여기서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볼게요. 자, 자꾸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자, 110, 120, 130, 130 그 복사되면서 코드는 아주 제대로 붙었네요. 자, 그럼 이거만 2호기, 3호기, 4호기. 자, 이렇게 돼서 아까 이 상태에서 지금 1번 용역로 WBS가 그대로 다 얘가 카피가 됐기 때문에
WBS도 따로 바꿔줄 게 없습니다. 자, 입력 끝났으니까 W5가 아니라 F5 눌러서 리프레시 한번 해보고요. 자, 요 4개 1호기부터 4호기까지의 시공이 용융로 건설에 모두 다 이렇게 잘 늘어붙었는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애드 해봐야죠. 제가 지금 더블 클릭한 것처럼 그렇게 애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 놓고 여기서 요 애드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 하는 건 반응기 1호기 시공. 자, 이렇게 해주시고 코드는 C21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지금 24일도 같고 여기 듀레이션도 같고 다 같은데 이제 얘가 WBS가 용용기에 붙으면 안 되고 얘는 이제 반응기 아래에 있는 액티비티인 거죠. 자,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프레시. 그러면 부모님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반응기 1호기 시공은 여기 반응기로 왔고 얘도 아까와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그래서 숫자만 2호기, 3호기, 4호기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응기에 대한 거 끝났고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이것도 카피를 미리 좀 해놓을까요? 열간 철압축기 애드 열간 아까 카피해놓은 거 제가 좀 써볼게요. 1호기 시공 그리고 C 310 날짜는 24일 똑같고 듀레이션도 똑같고 다만 WBS가 계층이 이번엔 건설의 열간 철압축기에 늘어붙어야겠죠. 자, 그리고 리프레시. 자, 그럼 열간 철압축기 1호기 시공이라는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 V, V. 자, 2호기, 3호기, 4호기. 자, 이렇게 해서 열간 철압축기까지 모두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료 공급기. 1호기 시공. 얘는 C410. 그리고 얘는 WBS가 이제 건설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원료 공급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료 공급기. 그리고 percent complete type 진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physical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refresh F5. 자, 그럼 C410이 붙었고 얘도 역시 컨트롤 C, V, V, V. 자, 그래서 똑같이 2호기 3호기 4호기. 근데 아까 여기 날짜 잘못 입력했네요. 16일. 그게 카피가 되는 바람에 다 똑같이 16일로 맞춰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강의 노트하고 똑같은 모습이 됐죠.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자, 맨 처음에 이 프로젝트 밑에 일반에 착수하고 완료하는 거, 엔지니어링 설계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조달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건설하는 건 1, 2, 3, 4 호기가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4개씩, 용역로 4개, 반응기 4개, 열간 철업축기 4개, 원료 공급기 4개. 그리고 여기 있는 percent complete type이나 여기 있는 planned duration 모두 다 잘 맞았는지 확인을 하면 되고, 이 오른쪽에 간트 차트가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보면, 좀 좁혀 보면 전체가 이렇게 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강의 노트와 동일하게 되었으면 모두 입력이 맞춰진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 캘린더 타임 스케일 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month, week 단위로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여기에서 뭐 year, month 단위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강의 노트에 보면 지금 month, week로 되어 있으니까 month, week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격 조절을 하면 크기도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액티비티 디테일 빼면 좀 더 넓은 영역을 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한 후에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액티비티 생성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생성한 액티비티 사이에 선후행 관계를 입력하는 부분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액티비티 릴레이션십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자, 먼저 메인 메뉴에서 스케줄에 액티비티 선택하는 건 동일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 우리가 액티비티를 입력을 완료한 화면에서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 오른쪽 클릭해서 쿼터 먼스 그리고 선택을 해서 1년을 4분기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달 단위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타임 스케일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부분 이용을 하면 각각의 액티비티에 대해서 이렇게 액티비티 디테일을 표시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없앨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 부분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게 시작하는 노드죠. mpt 착수 지시서라고 하는 거에 액티비티 디테일을 열어보시고요. 열려진 상태에서 선후행 관계를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relationship 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이 리소스 어사이먼트 탭은 안 나올 테고요. 이건 지워볼까요? 이거 이렇게 여기 설정 클릭해서 이거 눈을 가려보면 그 탭은 안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에겐 지금 제너럴, 스테이터스, 릴레이션십, 트리 로직도 안 보일 것 같으네요. 그쵸? 트리 로직도 한번 지워버릴까요? 자, 그럼 강의 노트랑 똑같죠? 제너럴, 스테이터스, 릴레이션십, 그리고 아니군요. 트리 로직, 이게 스토어드 피리어드를 빼는 거였네요. 자, 스토어드 피리어드를 꺼보고 대신 트리 로직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노트와 똑같아졌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elationship 탭에 가서 여기 있는 predecessor는 선행하는 액티비티고 successor는 후행하는 액티비티니까 우리는 이 successor에서 골라야겠죠. 그래서 successor에 assign 해서 착수 지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여기는 2110, 210, 310, 410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애들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놓고 이렇게 플러스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전 더블 클릭이 편해서 이렇게 착수 지시하고 나면 시공도면 제작하는 것들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도면 제작하는 게 착수 지시서 다음에 수행할 수 있는 일이다. 후행 작업이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CCD 공사 완료일은 제가 이제 마지막 작업이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요 건설 부분에서 여기 있는 4호기들, 맨 마지막에 있는 요 4호기 하나. 근데 이번에는 여기 석세서가 아니니까 요 창은 사실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못 입력한 거니까 이렇게 딜리트 해버릴게요. 자, 여기 MPT 착수 지시서 완료하고 CCD 공사 완료일 왔으면 여기에서는 얘가 맨 마지막에 끝나는 거니까 자기보다 선행 작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행 작업을 뜻하는 predecessor의 assign 버튼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일보다 먼저 수행되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의 4호기 좀 잘 보이진 않지만 조만해서 어떻게 좀 키울 수가 있죠. 이렇게 4호기 보면 그래서 요 마지막 공사 완료일 작업 앞에 용융로 4호기, 반응기 4호기, 열간 철압축기 4호기, 그리고 원료 공급기 4호기 시공이 모두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입력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앞쪽에 있는 표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앞에 있는 액티비티 릴레이션십 정보를 이용을 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창 닫고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후행을 갖다가 다 붙여 볼 건데요. 자, 일단 2110 가면은 2110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얘 후행으로 할 수 있는 거. 2110 보면 저 표에 보면 110은 P110 조달보다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 2110 이 부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가서 걔한테 후행되는 게 야 설계에 맞췄으면 조달해야지. 그래서 조달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설계 끝나면 반응기 조달해야지. 열간 철압축기 시공도면 제작했으면 열간 철압축기 시공도면 조달해야지. 그 다음에 원료 공급기 설계 끝났으니까 조달. 다 잘못 입력했네요. 이거 선행에다가 입력을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죠? 아니군요. 잘 입력이 된 거군요. 이게 창이 가려져서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110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행의 착수지시서, 다 착수지시서가 이렇게 선행에 뜨고요. 아까 입력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각각의 후행으로 여기 있는 조달, 각각의 조달 하는 게 모두 후행으로 입력이 됐으니까, 이거 또 입력이 안 됐을까요? 자, 원료 공급기 시공도면 조달. 자, 됐죠? 그래서 거기까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달까지 이제 했고, 조달 다음에는 시공으로 이어져야 되죠. 근데 시공으로 이어지는데 다 1호기부터 시공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후행 어사인 하고 조달 다음에는 각각의 1호기 시공, 반응기 조달에 반응기 1호기 시공, 열간 철압축기 조달에 열간 철압축기 1호기 시공,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화살표를. 원료 공급기 조달은 원료 공급기 1호기 시공. 그러면 선후행 관계가 입력이 된 거고요. 자, 건설로 가서 여기 용융로 1호기 시공에 지금 이제 후행으로 붙는 건 지금 용융로 1호기 시공을 선행으로 갖는 게 두 가지가 있죠. C120
그러니까 바로 C110 다음에 C120 후행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후행 하나 넣고요. 그리고 용역로와 원료 공급기가 또 얽혀 있어 가지고 C410도 후행으로 잡아야겠네요. 그래서 용역로 2호기 시공과 원료 공급기 1호기 시공 이 두 가지를 후행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표에 있는 데이터 활용하시면 돼요. 2호기는 120 했으니까 이어서 130 작업하고 11하고 4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420번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후행으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죠. 자, 그리고 130 다음에는 140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4와 관련했으니까 430을 선행으로 가지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0은 140 다음에는 뭐 이제 5호기가 없으니까 공사 완료일 쪽으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종료 노드로. 대신 140과 440은 관계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C44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역로 부분은 끝났고요. 두 번째 이제 반응기인데요. 반응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선후행 관계도 있고 뒤쪽에 있는 열간 철압축기 부분하고 선후행 관계가 또 얽혀 있네요. 그래서 210은 220 하고 31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220은 230 그리고 320 230은 240 그리고 330 그리고 마지막 240은 CCD 공사 완료일하고 340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요 놈하고 240하고 여기에 있는 340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열간 철압기 3호기나 4호기는 자체적인 선후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310은 320하고 320은 330 330은 340 그리고 340은 CCD 공사 완료일로 이어지면 됩니다. 자, 그리고 410은 420 420은 430 430은 440 그리고 440은 마지막으로 CCD 공사 완료일과 연결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들이 올바르게 잘 되어 있는지 표와 꼼꼼히 한번 여러분들 대조를 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관계를 갖다가 모두 다 잘 입력을 하고 나면 아까는 여기 보면 이렇게 바만 보였었잖아요. 막대기만. 근데 막대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막대기 사이에 선후행 관계들이 이렇게 화살표로 뭐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잘 보면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넓혀서 좀 볼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잘 나타났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렇게 다 입력을 했는데 저는 왜 이 화살표가 안 보여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까 이게 뷰 코렉스 할 때 매니지 뷰에서 이 간트에 이 릴레이션십 라인을 보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친구들은 여기 라인들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뷰 코렉스의 간트에 이 릴레이션십 라인 부분 체크하고 그 상태에서 아래창 닫아버리고 요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가 나타날 수 있게 한 다음에 주간 보고서를 위한 화면을 캡처를 뜨셔야겠습니다. 자, 이어먼스로 마지막으로 세팅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캡처 화면에는 이어먼스 선택하고 요 간격 잘 조절을 해서 예쁘게 이렇게 캡처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뭐 노트북 해상도가 안 좋아서 하나면에 이걸 다 캡처를 할 수 없다라면 이 앞부분
만 이렇게 일부만 캡처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만 제가 확인해 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하면 액티비티 간의 선후행 관계가 모두 입력이 완료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